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챗봇 열풍으로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 부분의 상당수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 가운데 6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반도체 시장의 열풍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엇갈린 재료 속에서 향후 국내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습관적으로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연휴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연휴가 있으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저한테는 나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2주 정도 상승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월 중순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약세 일변도의 흐름에서는 다소 조금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시장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 탄력의 강도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 코스피는 거의 이제 전고점 수준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이른바 2차 전지 소재 업종이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모멘텀이 계속 좋지가 않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뭐 게임이라던가 뭐 여행이라던가 뭐 이런 쪽은 좀 별로 안 좋은 반면에, 지난주에도 이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금 지난주에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 뭐니 해도 반도체의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난주 보시면 지난주만 24%를 상승을 했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불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고점을 가볍게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가볍게 뚫어내면서 한 주 동안 무려 25%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여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예상보다 엄청 높게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지금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챗봇이 이제는 뭐 범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AI에 사용이 되는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주간 단위로 10% 넘게 폭등을 하면서 뭐 불기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기대감들이 국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난주 7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1만, 장중에 11만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차트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뭐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강세 흐름들이 바로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도대체 외국인은 뭘 보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죠.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연간으로 지금 거의 1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연초 이후에 12조 3천억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9조 7천억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1조, 그래서 합치면은 한 10조, 한 11조 정도가 반도체 업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한 1조 2천억 정도, 뭐 현대기아가 뭐 한 1조 7천억 정도. 그래서 거의 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거의 90%가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턴어라운드 호황, 이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향후 추가 상승의 폭을 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대까지 왔는데, 일단 뭐 대략 지난번에 고점 부근이 한 8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트렌드 포스에 의하게 되면 2분기까지는 반도체의 초과 공급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 반도체 3사의 감산에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수요 우위,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 걸로 예상이 됐고, 4분기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난 사이클에서 고점 부분이었던 한 8만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상승세를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수준 육박한다고 하면, 이것을 국내 지수로 치환을 시켜보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치면은 거의 반도체 섹터가 한 40% 이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도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한 2650, 2700 살짝 안 되는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제가 좀 지난주에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색깔은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2차전지 중소형 업종보다는 약간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가 조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예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게, 이 바이든하고 미 하원하고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이뤘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31일 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각 정당의 이 강경파들이 이 둘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한쪽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 좀 양보해서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 상향하는 대신에 내년도 회계연도 지출을 올해와 똑같이 동결한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화당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 건 사실이에요. 공화당이 주장했던 거는 내년도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다 이제 커트하는 거였는데, 지금 뭐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 동결, 거의 2년 동안 동결하는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화당의 의견은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근데 뭐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강경파의 의견에는 좀 못 미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포커스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프리덤 코커스인가? 예. 하여튼 걔네들은 또 별로 맞닥하지 않아서 반대를 할 수도 있긴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엑스데이트도 6월 5일 정도로 지금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하원 의장하고 이 대통령하고 이 협상한 부분들을 뭐 여기서 어깃장을 놓을 것 같지는 않아서 부채한도 이슈는 조금 이제 사그라들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은 뭐 6월까지는 꽤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8만 원대에 조금 트라이, 국내 코스피는 한 2650선 정도의 선까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시장은 6월 말까지도 괜찮은 모습으로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 영상 한번 안 보신 분들 다시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제목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의 열풍은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지난 2주 동안 슬금슬금 이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보시면 어느새 이게 한 3.2% 갔던 게 지금 3.8%까지 거의 저점 대비 50bp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6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62%로 과반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과반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80%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과반을 차지해 버렸고 지금 연말까지도 현재 5.0에서 5.25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연초 이후에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계속 같은 얘기. 올해 시장의 흐름은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훨씬 강하고 하반기는 모멘텀이 오히려 좀 약화될 거다. 이른바 상고, 몰, 상고, 저, 뭐 이런 흐름에 가까울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상반기에는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높아지고, 시장은 항상 앞서가고 과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 가게 되면 물가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택도 없다.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겠지만 하반기 가서는 이러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올해 시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 일단은 시장이 계속 좋게 흘러왔고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들고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빠르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상반기 말은 약간의 이제 뭐랄까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이 AI 챗봇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지금 그 앞서 차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라던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이 호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게 당분간은 시장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이 강세장은 강세장이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섹터나 업종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2차 전지가 좋았다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나 또 최근에 자동차 그다음에 요즘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는 섹터를 보게 되면 또 이 JYP라던가 또 뭐 하이브라던가 그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요런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도 최근에 성과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고루고루 크게 보면은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엔터 뭐 이런 정도 섹터가 이 시장을 조금 순번을 매겨가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승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선수가 누가 있냐? 다시 2차전지 가고 다시 반도체 가고 이렇게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미 선봉에 서서 국내 시장을 연초 이후에 끌어당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수를 2650선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으나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시장을 강하게 이끌 것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요렇게 한 사이클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이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거고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내지는 현재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계속 인식이 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강세 모멘텀은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6월 FOMC에서 지금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PCE 물가지표인데 미국의 물가지표가 CPI가 있고 PCE가 있죠. 근데 CPI는 조금 먼저 발표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지표는 PC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 3월 FOMC에서 이 연준이 올해 전망했던 물가하고 뭐 각종 경제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당시에 그 연방 기준금리의 그 목표값이 그러니까 예상치가 5.1이었어요. 그러니까 5에서 5.25 정도 현재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 올해 성장률 0.4 실업률 4.5, 그 다음에 PC 3.3, 코어 PC 3.6인데, 뭐 성장률이나 뭐 이 실업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이 현재 연방 기준금리는 이 물가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텐데, 지금 원래 연준이 3월 FOMC까지도 연간으로 PC는 한 3.3, 코어 PC는 3.6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 대략 5에서 5.25면 어느 정도 균형적인 수준일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이 숫자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올해 연준이 내다봤던 PC는 3.3, 코어 PC는 3.6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일단 PC가 지금 현재 4.4로 다시 올라왔어요. 기존에 4.2였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PCE 올해 예상치가 연준이 했던 게 3.3이라고 그랬죠. 지금 연평균으로 3.3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4%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가면 3% 이하로 PCE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평균으로 3.3 나오겠죠. 근데 다시 올라 버렸어. 지금 택도 없는 물가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자, 코어 PC는 보세요. 어떨까요? 코어 PC 평균 예상 봤던 게 3.6이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다 보세요. 3.6으로 연준이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코어 PC는 4.7로 역시 얘도 전월보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떨어질 생각이 없어. 그냥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얘가 올해 연평균 3.6을 기록을 하려면 지금 4% 중반 이상인데 3.6이 되려고 그러면 거의 한 2% 중반, 2%까지 올해 하반기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올해 내내 4% 중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어 PC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반기에 뚝 떨어지겠냐고 이게.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가의 상방 이 압력, 하방 경직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6월 17일 날 있는 FOMC에서 아마 점도표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죠. 지금 3.3, 3.6 물가지표는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코어 PC는 거의 한 4%에 육박할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거고, PC도 거의 한 얘는 얼마 정도 해야 될까? 얘도 한 거의 한 3% 중반 정도까지는 이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가가 거의 코어 PC는 한 4%에 육박하고 PC는 한 3% 중반 정도 수준까지 이 다시 상향 조정해서 전망할 건데, 그러면 과연 연방기준금리 5.1 이 수준에서 지켜질 거냐라는 거죠. 설령 6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원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그래도 5에서 5.25 정도 수준에서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종결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 5.0에서 5.25가 아니라 5.25에서 5.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로 불리는 게 제임스 블러드 아닙니까? 이 양반이 지난주에도 미국 금리 올해 2번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동결이 곧 인상 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 지금 설령 6월달 FOMC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스킵이다. 그냥 쉬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6월 FOMC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쪽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부채한도도 31일 날 그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이 돼버린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FOMC에서 25bp 추가로 금리 인상 될 가능성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31일까지 표결을 해버리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이 반도체의 어떤 업종의 호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부분들이 뭐 6월까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정작 우리가 간과했던 올해 연내 금리 인하한다, 뭐 피봇한다, 이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기본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달러화가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갔던 게 지금 다시 104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통위 있었는데 한은 총재 상당히 단호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금리도 지금 3년짜리가 원래 기준금리가 3.5인데 3.2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3.5%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버렸고, 10년짜리도 3.63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은행이 그 지난주에 그 하반기 수정경제 전망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성장률을 연간으로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근원 물가는 3.0에서 3.3으로 오히려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한 게, 부탁을 하건대 국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뭐 블러핑 하듯이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못할 거면서 금리 인상 할 것처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에 본인을 뺀 6명이 금리의 상단을 현재 3.5가 아니라 3.75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연준이 5.25에서 5.5 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에서도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은 뭐 당장은 반도체의 열풍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결국은 이러한 반도체의 업종들까지도 일정 부분 주가가 충분히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내지는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고물가 환경이 유지된다라는 부담이 결국 시장에 언젠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상고하저 뷰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6월 달이 상반기의 막달이니까 6월까지는 뭐 시장 환경 괜찮게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오히려 조금 주식 시장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할 거고, 하반기는 지금 계속 현금 비중 높이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뭘 살지는 이제 그때 고민해 볼 건데, 일단은 쫓아가면서 투자할 시장은 현재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이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를 여러분 조금 즐기시되, 너무 여기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반기까지 계속 높게 볼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다음 주에 6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 그때 보낼 거니까 제 포트에 대한 고민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반도체 시장의 최근의 강세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거의 8만원대, 그리고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선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자,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연준의 그리고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고물가 환경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우려감이 계속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